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예, 오늘은 오래간만에 국내 정치 문제에 관련된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여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를 비롯해서 야당 자유한국당도 극렬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강행 저지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완전히 그 여당의 편을 들면서 편법을 써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이제 불참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전국 자체가 시끄러워진 것뿐만이 아니고 야권이 이제 기운이 많이 좀 빠진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년 초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강수를 뒀습니다만, 그것 여러 사람들이 그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퇴서만 받고 이제 그 제출하지는 않고, 또 실제로 사퇴서를 이제 낸다 손 치더라도 4월 말까지 뭐 겨우 한 3개월 정도 남지 안 남았는데 사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뭐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은 상당히 어두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정치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정치는 상당히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경제 문제는 완전히 엉망이라 민심이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갔고, 그다음에 외교 같은 문제는 특히 미국에 완전히 그 문재인 같은 경우는 박쥐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입에서 뭐 직접 나온 건 아니고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문재인은 그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은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수단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그러죠.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도. 뭐 발을 정자라는 게 아니고 어느 디그리, 어느 이 정도 선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 선을 넘으면 그거는 비상식적이다.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선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정도가 있는데, 문재인 정치만이 아니고 그냥 사회생활, 인간이 사는 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선 같은 게 없는 사람 같습니다. 본인은 그게 바른 리미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신뢰관계에 있어서 그 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양식, 뭔가 일을 처리하는데, 달성하는데 동원하는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질이 나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를 뭐 공수처법, 그다음에 선거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의 공수처법, 그 다음에 이제 선거공영제, 이 방법은, 이거는 본인들이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혁이 아니죠. 검찰의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사법부의 힘을 빼서 결국은 자기들 퇴임 후에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움에 본인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법의 심판을 진짜 제대로만 받는다면 엄청나게 대가를 치를 만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환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그 선거법과 그다음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본인들이 나중에 법의 심판에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뭐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그 후환이 두려워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마찬가지 맥락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한 가지는 정적들, 결국 이제 야당이 되겠죠. 야당, 뭐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 공수처법에 해당이 안 되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없다고 손치더라도, 문제는 이제 그 정치인들 주변에는 여러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사법부에도 있을 수 있고, 재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공직자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결국은 지지할 수 없게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자기들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게슈타포 같은, 그다음에 북한의 보위부 같은 뭐 그런 형식의 수사기관이 되는 거죠. 대통령 직속에. 말은 뭐 본인들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검찰 개혁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그 명분은 있습니다. 검찰의 힘이 막강했고, 또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검찰 수사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있긴 있었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검찰 개혁은 순수하게 자신들의 그 뒷일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검찰 힘을 빼는 거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 조국이가 그 법무부 장관에서 이제 낙마를 한 다음에 지금 재판 구속 기소도 되고 그랬잖아요. 뭐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랬는데, 그 후임에 지금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당 대표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정세균도 마찬가지인데, 일국에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야당이었던 사람들, 지금 제일 여당의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국무총리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이게 그 대한민국이 이제 삼권 분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국회의장, 정세균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 행정부의 국무총리하고 격이 맞나요? 아니야,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수장까지 했던 사람이 무슨 국무총리? 이 사람들은 명예욕, 그러니까 역사에 이제 자기네들 이름이 좋든 나쁘든 이름이 남겨지겠죠. 나쁘면은 나쁜 대로 남겨지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역사서에도 좋은 쪽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왜곡을 해서, 지금 뭐 자기네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선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역사에 좋은 쪽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인간다워야죠.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명예욕이 있다고 그러지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그 저질이고 수준이 이해잖아요. 예?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역사에 자기 이름 남기고 싶어가지고 국무총리로 밑으로 기어 내려가가지고 대통령 밑에 머리를 조아린다? 물론 뭐 한국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 지금 뭐 문재인한테는 아무도 뭐 직언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은 얘기가 좀 자꾸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만, 국회의장 같은 그 문희상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자식, 의정부에서 자기 자식 아들한테 말이죠, 선거구를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그 날치기 통과시키고 날치기 그 투표하게 만들고 했었던 모든 총대를 문희상이가 다 총대를 맨 거 아닙니까? 그만큼 명예욕, 그다음에 어떤 권력, 이런 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 게 눈에 다 보입니다. 자기 자식 하나 뭐 지었고, 물론 뭐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만 뭐 자기 지역구가 워낙 탄탄했으니까 거기를 물려주게 되면 당선은 따는 당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공천권만 딴다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 부분에서 날치기를 총대를 메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뭐 제 생각뿐만 아니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본인은 부정을 할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그런 거는 거의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추미애가 며칠 전에 법무부 장관을 취임을 했어요. 근데 뭐 문상이 정세균이뿐만이 아니고 추미애도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사람이 또 법무부 장관을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 쓸 사람들이 없으면 이러냐 이거예요. 물론 추미애는 대법원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책이 안 맞는 거예요. 직책이 여당 대표를 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간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재인한테 어떤 지침을 받고선 문재인의 지금 검찰 개혁을 당신이 좀 해라. 결국 이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말이지 추미애를 시켜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근데 추미애도 성격이 아니라는 거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여자가 뭐 당대표까지 하고 그럴 정도면 보통 성품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 들어가서 지금 검찰 개혁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를 이제 추미애한테 이제 맡긴 거죠. 추미애가 만약에 검찰 개혁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었을 때 나중에 돌아오는 보상이라는 건 어떤 것이 될지 그것까지는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당 대표하던 사람이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가서 한다라는 건 뭔가 명예도 명예지만 뭔가 또 다른 권력을 에 대해서 보상이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검찰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취임을 하고 이제 취임사도 하고 취임식에 이제 검찰에서는 검찰 측근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도 이제 몇 명이 이제 참석을 한 걸로 지금 신문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오늘인가요? 오늘 무슨 상견례 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어떤 식의 상견례가 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또 추미애의 전 보좌관이었죠. 비서실장인가 보좌관이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에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검찰한테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추미애에게 적당히 해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에 여러 사람이 개입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백원우가 지금 이번에도 2차 소환됐죠. 소환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치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지금 모색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석열 사단이 전부 수사관들이 담당 검사들이 전부 보직 해임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아마도 추미애의 측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제 뭐 추미애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본인들이 검찰 압박을 하게 되면
검찰 쪽에서도 당연히 추미애 비서실장이든 보좌관이 만약에 했다, 그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자기의 비서였는데 추미애 의사가 없었을 거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뭔가 다 털면 나오겠죠.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사람 일이라는 건 그래요. 진짜 자기가 아무 관련이 없다 손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 할 수 있고 저런 행동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누가 이러지 않았냐 저러지 않았냐 이렇게 각종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 해명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었던 그거 자체가 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진짜 어이가 없으니까 그거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해명할 수 없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의 신뢰나 이미지가 타격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추미애도 상당 부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좀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법 출신 중앙지검장설에 청와대가 지금 우리법 출신 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난색을 표했는지 아니면 또 언론에서 약간 침소봉대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걸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 그 비서가 선거 개입에 관련됐다라는 그 조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불똥이 추미애한테 튈 수도 있다. 그러면 추미애도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도 어느 정도 윤석열 검찰총장 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법 출신 중앙지검장설에 추미애도 난색을 표한 게 아니냐 그런 그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정세균, 문희상 그리고 추미애에 관련된 국내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